네, 안녕하세요. 압구정 에베뉴 성형외과 원장 의학박사 이백권입니다. 구형구축이 이제 우리가 의심이 되거나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. 치료 방법을. 그래서 뭐 마사지를 좀 더 한다든가, 그나마 구형구축에 좀 효과 있다고 나와 있는 그런 그 몬테류카스라는 그런 계열의 약을 먹는다든지, 뭐 바이타민 E를 먹는다든지, 흉터를 좀 덜 생기게 하는 리자벤이라는 그런 약을 먹는다든지, 그런 약을 갖다 충분히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했을 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. 구형구축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. 구형구축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단계가 1, 2, 3, 4 이렇게 단계 있는데 딱 정형화된 수술 방법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형구축에 대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피막을 갖다가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넓히는 피막 절개술이라는 방법도 있고, 피막을 제거하는 피막 제거술이라는 방법도 있고, 크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거 외에도 기존에 있는 그 포켓의 위치를 갖다가 새로운 다른 위치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깨끗한 그 포켓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지만,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 수술자의 그런 이 경험에 의해 가지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 구형구축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, 한 1, 2단계 정도, 그 정도의 그 심하지 않은 경우는, 그러니까 약간 좀 부드럽진 않지만 약간 덜 부드러운 것, 부드러움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,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팀이라고 그러는데, 피막을 절개를 해서 구축을 해서 좀 좁아진 피막을 이렇게 좀 넓히는, 방을 좀 넓혀가지고 새로운 이 피막이 더 넓게 생길 수 있도록, 방이 넓게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술법을 택하고 있고, 한 3단계 정도 넘어가는 그 중증 이상의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봐서 윗블럭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쪼이는 경우에는 피막을 완전 제거해야 됩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 피막 자체에 박테리아, 균주가 있기 때문에 오염된 피막은 완전히 제거를 하고,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포켓을, 만약 근육화를 했으면 근육화를 갖다가 완전 제거한 다음에 닫아버리고, 그 위에 뭐 근막화 포켓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새로운 포켓을 만들어 가지고 보형물을 집어넣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해야 수술 이후에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참고적으로 구형구축은 재수술이 잘 돼야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인 이렇게 해외에서 다 오랫동안 그 리포트 된 게 있는데, 보통 우리가 구형구축이라는 게 처음 수술해가지고 구형구축 생기는 확률이 한 10% 정도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봅니다. 10명 중에 1명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, 만약 그 수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수술한 경우에 다시 그 2배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쉽게 하면 한 20% 정도 구형구축이 발생하는데, 그렇게 되면 5명 중에 1명 정도 다시 재발한다는 건데, 그건 너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수술을 잘 이렇게 원칙을 지켜서 이렇게 수술을 잘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형구축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만 오는 경우도 있고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. 그래서 분류 기준이 있는데, 보통 이제 베이커라는 그 의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걸 갖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스테이지를 나눴는데 1, 2, 3, 4 이렇게 4가지 이렇게 스테이지로 나눠가지고, 스테이지 1이라는 거는 정상이라 그러지만은 완전히 좋지 않은 경우, 그런 걸 이제 스테이지 1이라 그러고요. 스테이지 2라 그러면은 약간 부드러운 정도가 떨어지는 경우, 그렇지만 겉의 외관상 모양은 괜찮고 만졌을 때 촉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, 그런 경우는 2단계라 그러고, 3단계는 좀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쪼이기 때문에 보형물이 위로 몰려가지고 윗블럭이 생기는 그런 경우 3단계라 그러고, 4단계는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. 그런 경우에는 우리 허혈성 통증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쪼여가지고 이렇게 뭐 만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한 경우를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스테이지 4라고 4단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. 구형구축은 결국 피막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. 피막이 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두꺼워지거나 그게 더 심해가지고 이렇게 쪼이는 건데, 그래서 구형구축은 보통 근데 피막이 우리가 보형물을 넣었을 때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, 보형물이 이제 들어가고 수술 이후에 한 2주 내지 3주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피막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. 보통 이제 우리가 구형구축이라고 하면은, 물론 빨리 오는 경우는 3개월 이내로도 옵니다. 그래서 중요한 시기는 한 달인데,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한 2개월, 3개월 이렇게 하면서 빨리 오는 경우는 그때부터 벌써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
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창상 치유라는 기간이 한 6개월을 보기 때문에 보통 구형구축이 발생하는 경우는 6개월 내에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한 90% 이상은 6개월 내에 발생을 하고, 그다음에 아주 드문 경우에는 6개월 넘어서도 한 1년 되기 전에 생기는 경우 뭐 한 20% 정도 되고,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뭐 진짜 몇 년 지나서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인데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그 수술로 인한 것보다는 다른 데서의 염증이 균주가 이렇게 뭐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수술 부위로 이렇게 가슴 부위로 와가지고 그 뒤늦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형구축이라는 거는 한 6개월 내에 판가름이 되고, 길게는 한 1년까지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지나면은 수술한 거 그냥 잊어버리고 사십시오 할 정도로 이렇게 1년 넘어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.